세상에서 가장 거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놀이공원 액션파크 액션 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손님들이 놀이기구 밖으로 튕겨나가는 건 예사입니다. 어깨가 탈구되고 이빨이 부러지거나 심지어 손가락이 잘려나가기도 합니다. 코가 깨지고 감전사고를 당하며 뱀이 우글거리는 물속을 걸어야 하죠. 아이스크림보다 맥주가 더 많이 팔리는 이곳에서 손님들은 맨정신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위험한 내기를 서로에게 강요합니다. 익사 직전까지 가는 일도 허다하죠. 평범한 날에도 수영장 안전요원들은 하루 최대 30명을 구조해야 했습니다. 매년 수백 명 이상이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응급 구조대는 하루에만 10건이 넘는 파크 관련 사고를 처리해야 했고 인근 병원은 밀려드는 환자들 때문에 공원 측에 구급차를 추가로 구매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죠. 이 공원의 암묵적인 모토는 위험이 없으면 지는 건 없는 것을 노선했습니다. 안전수칙은 사실상 전무했고 직원들은 대부분 10대였으며 그들조차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곳을 사랑했습니다. 하루 방문객은 1만 명이 넘었고 연간 약 100만 명이 이곳을 찾았죠. 18년의 운영기간 동안 6명은 끝내 살아서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액션파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엉터리로 설계된 가장 야만적인 놀이기구들을 자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냉혹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규칙과 법,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무시한 사기꾼이었죠. 도대체 이 공원의 가장 위험한 놀이기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다 그토록 많은 방문객이 다치거나 죽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스캔들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20년 가까이 운영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나스입니다. 제 목소리가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억양 강한 말투를 쓰는 페렌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입니다. 방금 인트로에서 들으신 목소리의 주인공은 돈입니다. 돈은 저희 팀의 가장 다작하는 작가이자 원어민이고 저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죠. 앞으로 제가 편집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돈이 콘텐츠 내레이션 일부를 맡아줄 예정입니다. 물론 저와 후계 목소리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돈을 따뜻하게 지켜봐 주세요. 정말 잘하는 친구니까요. 자, 그럼 다시 돈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고마워요, 요나스. 이번 영상의 리서치 대부분은 앤디 멀버일의 책 액션파크 액션 파와 HBO 다큐멘터리 클래스 액션파크 클래스 액션파크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진 멀버일, 일명 진젠입니다. 액션파크를 만든 장본인이죠. 70년대 초 진은 월스트리트에 뛰어들어 동전 주펜이 스토커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증권거래소의 모든 이들과 알고 지냈고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들과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마피아와도 연줄이 있었다고 하죠. 월스트리트에서 진은 증권회사를 차리고 오랜 친구이자 금융가인 로버트 브레넌을 고용합니다. 하지만 1973년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주가 조작 및 증권 사기 혐의로 그들의 회사를 폐쇄해버립니다. 평판은 바닥에 떨어졌고 새로운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진은 뉴욕시에서 100km 채 떨어지지 않은 뉴저지주 버넌밸리에 고전하던 스키장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는 이곳을 관광 명소로 키울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리조트, 클럽, 카지노, 쇼핑몰이 있는 동부의 라스베이거스를 꿈꿨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례 없는 놀이공원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진은 스키장을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테마파크 운영이나 설계 경험이 전무하다는 건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대담함과 비전이 있었고 친구이자 전 파트너인 로비 자금을 댔으니까요. 곧 액션파크가 개장합니다. 전성기 시절 액션파크는 알파인랜드, 워터파크, 모터월드라는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 10대들에게 이곳의 놀이기구에 도전하는 건 일종의 통과 의례였습니다. 다큐멘터리에 인터뷰한 전 직원들에 따르면 악명 높은 놀이기구 중 다수는 실제 엔지니어가 설계한 것조차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진이 직접, 또 다른 일부는 자격 없는 아마추어들이 설계했죠. 하지만 15살 대릭가상의 방문객 같은 손님들은 그런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대릭을 따라 위험 수위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액션파크의 주요 명소들을 체험해보겠습니다. 현재 대릭은 맥주 2잔을 마신 상태로 배틀 액션 탱크줄을 서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배틀 액션 탱크는 범퍼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갬블던 테니스 대회와 베트남 전쟁의 치열한 전투를 섞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탑승객들은 닭장 철망으로 보호된 위장색 사륜구동 탱크에 올라탑니다. 모터로 구동되고 조이스틱으로 조종하며 실제로 작동하는 대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다른 탱크에 테니스 공을 쏘는 겁니다. 경기장 주변에는 구경꾼들을 위한 대포가 있습니다. 탱크의 공을 정통으로 맞추면 탱크는 빙글빙글 돌며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건 대릭의 첫 번째 놀이기구이자 목표입니다. 테니스 공은 무려 시속 160km라는 미친 속도로 발사되며 직원들은 떨어진 공을 줍기 위해 전장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많은 탑승객이 이때를 노려 직원을 조종하죠. 직원의 급소에 공이 명중하면 관중들은 열광합니다. 진은 이런 검투사 같은 난투극을 보는 걸 즐겼습니다. 그는 종종 경기장 옆에서 전투의 열기를 즐기고 있죠. 지각이 잦은 직원을 벌주기 위해 배치하는 것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직원 다수는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4살밖에 안 된 10대들도 있었죠.
규칙 무시가 정체성인 액션 파크다운 모습입니다. 게다가 10대들은 인건비가 싸고 질문도 하지 않고 신이 죽음을 불사하는 발명품들을 기꺼이 테스트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애정어린 목소리로 진삼촌이라 불렀습니다. 80년대 미국 놀이공원 산업은 규제가 거의 없었고 진삼촌은 허점을 이용하는 데 도가 튼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이것이 놀이기구가 아니라 스포츠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공식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뉴저지주는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불이 나지 않았다는 정도만 확인했죠. 결국 공원은 안전에 대한 거의 모든 책임을 방문객에게 떠넘겼습니다. 예를 들어 고카트를 봅시다. 이건 슈퍼 고카트입니다. 가솔린 엔진을 달고 레이싱용으로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충돌용으로 쓰입니다. 총 20대가 있는데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목 조심하세요. 놀란 말처럼 급가속하거든요. 편타성, 손상 후위 플래시과 골절 사고가 빈번합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32km로 제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직원들은 종종 속도 제한 장치를 풀어버려 시속 80km로 넘게 달리게 만들곤 했습니다. 정말 대담한 직원들은 개조된 특별 모델을 타고 퇴근 후 인근 고속도로를 질주하기도 했습니다. 대리기 슈퍼 고카트에 탑승합니다.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한 여성 운전자가 통제력을 잃는 게 보입니다. 그녀는 트랙을 벗어나 펜스를 뚫고 또 다른 펜스를 뚫더니 나무와 충돌합니다. 그제야 직원이 긴급 정지 스위치를 누릅니다. 휴식이 필요한 대릭은 트랙 바로 옆에 있는 큰 흰색 축제 텐트로 비틀거리며 들어갑니다. 그는 15살이지만 맥주를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야 다음 놀이기구에 도전할 용기가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이곳은 스피드보트 라군입니다. 방문객들은 작은 플라스틱 선체에 매우 강력한 엔진을 단 스피드보트에 탑승합니다. 탁 트인 물에서 타도록 설계된 보트를 좁은 인공 호수에 몰아넣은 꼴이죠. 평화로워 보인다고요? 천만에요. 이곳은 뱀, 보트에서 센 기름, 죽은 물고기로 가득하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대릭은 곧 깨닫습니다. 아무도 보트를 운전하러 온 게 아니라 서로 충돌하러 왔다는 것을요. 탑승하려는 순간 쾅! 다른 보트가 대릭의 보트 측면을 들이받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그는 보트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탁하고 기름진 물속으로요. 이거 엔진 오일인가요? 역겨움을 참으며 물 밖으로 기어나오는데 허벅지 위로 무언가 미끌거리는 게 지나갑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어떻게 이런 놀이기구들이 주정부의 검사를 통과했을까요? 당시엔 놀이공원 규제가 초기 단계라 검사관들도 무엇을 봐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주법상 위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했지만 지는 보험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싸고 절차도 복잡했으니까요. 사고뭉치 액션파크를 보험에 가입시키려면 연간 최소 $200만 필요했고 사고가 날 때마다 보험료는 치솟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케이맨 제도에 본사를 둔 런던 앤 월드 어슈어런스라는 가짜 보험 회사를 직접 차립니다. 이를 통해 가짜 보험 증서를 만들고 보험료는 자기 자신에게 내면서 자금 세탁까지 해결했죠. 혼돈과 무자비한 돈벌이에 있어서는 선구자였을지 모르지만 미적 감각은 개선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진의 기발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베일리 볼베이였습니다. 아직 허가도 안 난 상태였죠. 오늘은 테스트 날입니다. 이 기구는 2개의 플라스틱 구공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깥쪽 공에는 바퀴가 달려있고 안쪽 공은 베어링 위에 설치되어 바깥쪽과 독립적으로 회전하며 탑승자가 수평을 유지하게 합니다. 레이싱카 스타일의 안전벨트도 달려있죠. 이 기구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테마파크 사업을 꿈꾸던 관리인이 설계했습니다. 진은 이 아이디어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죠. 베일리볼은 PVC 파이프로 만든 180인 길이의 지그재그 트랙을 굴러내려가야 합니다. 테스트 파일럿은 프랭크, 진에게 $100를 받고 설득당한 평범한 직원입니다. 계획은 프랭크가 똑바로 앉은 채 언덕을 굴러내려가 바닥에 부드럽게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주 정부 안전검사관도 와 있습니다. 즉사할 위험만 없어 보이면 승인 도장을 찍어줄 기세입니다. 프랭크가 볼에 묶인 채 출발합니다. 처음 몇 미터는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력학 법칙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PVC 파이프가 급격히 팽창해버린 거죠. 트랙이 휘고 뒤틀렸습니다. 프랭크는 첫 번째 코너도 돌지 못하고 트랙 밖으로 튕겨나가 언덕을 굴러떨어지며 가속도가 붙습니다. 검사관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공은 공원 부지를 벗어나 도로를 향해 돌진합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급정거합니다. 기적적으로 충돌을 피한 공은 결국 연못에 처박힙니다. 프랭크는 피 묻은 셔츠를 입고 비틀거리며 기어 나왔지만 살아는 있었습니다. 검사관은 베일리 볼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다른 많은 놀이기구는 승인받았습니다. 70년대 중반 액션파크는 50여 개의 놀이기구를 자랑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고 당시 도널드 트럼프조차 투자를 고려했지만 콘셉트가 너무 미쳤다고 판단해 포기했습니다. 뉴욕 TV에는 공원 광고가 끊임없이 나왔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도시 아이들을 유혹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 하나는 타잔 그네를 타고 공중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6렘 길이의 밧줄을 잡고 4.5 깊이의 풀장 위를 나는 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나중에 주정부가 가장 먼저 연구 폐쇄한 기구 중 하나입니다. 이 그네를 타는 건 통과 의례와도 같았습니다. 배치기라도 하면 평생 놀림감이 되죠. 대릭은 수영을 잘하니 걱정 없습니다. 밧줄을 잡고 멀리 날아올라 손을 놓습니다. 물에 닿는 순간 모든 게 정지합니다.
섭씨 35도의 공기 중에 있다가 섭씨 10도의 얼음장 같은 물에 빠진 겁니다. 용천수를 사용한 물은 너무 차가워서 수영하는 법조차 있게 만듭니다. 그가 허우적대자 비웃음을 띤 구조요원이 그를 건져내고 손목 밴드를 채웁니다. 거기엔 CFS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영 못함 칸탭, ING 스윙의 약자죠. 나중에 그는 이 차가운 물에 충격심, 장마비로 한 수영객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 처리가 되어야 했지만 앞서 말했듯 진해 보험회사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1984년 당국이 이 사기를 적발해 그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30만 달러의 벌금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습니다. 공원 매각 명령도 내려지죠. 하지만 진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뉴저지주 소유의 땅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을 도발하기 위해 임대료를 안 내고 편지도 무시했습니다. 결국 뉴저지주는 골칫덩이를 떼어내기 위해 헐값의 땅을 그에게 팔아넘깁니다. 진이 승리였고 그는 확장을 계속합니다. 이건 액션 파크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놀이기구 캐논볼 루프입니다. 진이 칵테일 래핀에 직접 디자인했죠. 즐기는 게 아니라 견뎌내야 하는 기구입니다. 5층 높이의 워터 슬라이드 끝에 360도 회전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용 마네킹들의 목이 잘려나가는 바람에 설계를 계속 수정해야 했습니다. 대릭은 앞사람이 들어가는 걸 지켜봅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이 풀장으로 튕겨나옵니다. 머리부터 떨어졌지만 살아있군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마찰력은 적이고 가속도는 생명입니다. 속도가 주면 루프를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지니까요. 대릭은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속도가 부족해 루프 꼭대기에서 수직으로 떨어져 얼굴을 유리섬 위에 박아 피투성이가 되고 이빨이 다 부러진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온 사람이 앞사람에 박힌 이빨에 긁혀 상처 투성이가 되었다는 이야기 말이죠. 대릭은 겁이 났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빠르고 격렬합니다. 그리고 루프를 돕니다. 그는 멍한 상태로 팔꿈치에서 피를 흘리며 기어 나옵니다. 적어도 살아는 있네요. 진은 심각한 부상만 보고하면 됐는데 그 심각함의 기준은 본인이 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걸면 진은 합의를 거부하고 재판을 질질 끌어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패소의 배상 명령을 받아도 경찰이 올 때까지 돈을 주지 않고 버텼습니다. 이건 알파인 슬라이드입니다. 820mm 길이의 콘크리트 트랙을 핸드브레이크가 달린 작은 플라스틱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겉보기엔 건전해 보이고 노인과 유아에게도 안전하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부상과 소송을 유발했습니다. 썰매의 속도는 고통스럽게 느림 아니면 죽음이 기다림 두 가지뿐입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콘크리트 바닥이라 수영복만 입은 손님들에겐 찰과상이 치명적입니다. 대릭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갑니다. 머리 위에서는 10대들이 침을 뱉거나 썰매를 던지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맞추려 합니다. 정상에 올라 낡은 썰매에 앉습니다. 헬멧은 당연히 없고 과속하지 말라는 경고로 끔찍한 상처 사진만 붙어 있습니다. 마치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파른 산을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속 50km로 질주하던 중 앞에 모자가 나타납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자 썰매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그는 도로에 갈린 상처 찰과산을 입었지만 괜찮습니다. 훈장으로 자랑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1980년 19세 조지라스니 썰매에서 튕겨나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합니다. 공원의 첫 사망사고였죠. 이 바위는 이미 제거 대상이었지만 무시되었습니다. 공원 잘못이 명백해 보이지만 액션파크 측은 슬라이드가 아니라 바위 때문에 죽었으니 기구 자체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는 그가 야간에 비 오는 날 탔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실제로는 맑은 날 운영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공원 측은 유족에게 10만 달러를 주고 조용히 합의했고 알파인 슬라이드는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공원에서 가장 치명적인 곳은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고카트도 루프 슬라이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곳은 바로 파도풀 웨이브, 일명 무덤 풀그레이브이었습니다. 30면 폭의 76면 길이, 1영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풀입니다. 거대한 압력 챔버가 1m 높이의 인공파도와 강력한 이안유를 만들어냅니다. 깊은 곳은 2.3나대죠. 반짝이는 물과 음악 소리에 대릭은 안심하고 들어갔다가 즉시 물살에 휘말립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니 수백 명이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바닷물 같지만 민물이라 부력이 약해 가라앉기 쉽고 절반은 술에 취해 있습니다. 대릭 주변에서 한 구조요원이 다이빙하고 또 한 명이 뛰어듭니다. 뒤쪽에서는 들것에 실려나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오늘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파도는 예고 없이 닥치고 당황한 사람들은 출구를 막아버립니다. 12명의 구조요원이 상주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고 물이 탁해 누가 익사 중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80년대에만 3명이 이곳에서 익사했습니다. 결국 액션파크에서는 총 6명이 사망했습니다. 파도풀에서 3명, 알파인 슬라이드에서 1명, 타잔 그네에서 1명, 그리고 전기가 흐르는 물속 전선을 밟아 감전사한 카약 선수 1명까지. 이 정도면 진작 폐쇄됐어야 했지만 공원은 왜 그리 오래 운영됐을까요? 진은 지역 유력 인사 및 정치인들과 유착관계가 있었고 지역의 주요 고용주였습니다. 돈줄인 친구롭도 있었죠. 비판하는 기자를 해고시키도록 압력을 넣거나 빚독촉을 하는 사람에게 러시아 청부업자를 고용해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지는 80년대 레이거노믹스 정부 개입 최소화와 규제 완화,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가 되자 상황이 변했습니다. 소송은 쌓여만 갔고 사람들은 이곳을 클래스 액션파크 집단 소송공원라 불렀습니다. 방문객은 줄었고 1996년 법적 분쟁과 의료비, 안전규제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지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빚은 수백만 달러에 달했죠. 이후 공원은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고 지금은 옛 놀이기구 일부만 남은 평범한 워터파크가 되었습니다. 액션파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12년 진 멀버힐이 사망했을 때 부고 기사는 그를 선구적인 기업가로 칭송했습니다. 한 정치인은 그의 어머니가 진제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건 그가 진정한 천재견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